네,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전하는 건강 시크릿 박성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상 지금 준비가 됐네요. 오늘 영상에서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하기 전에 채널에서 이렇게 제가 주로 다루게 되는 게 사실 지금은 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다룰 수는 없지만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다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결국 몸에 어떤 증상들과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그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하기 위해서 이 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할 내용은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혈액이 우리 몸 한 바퀴를 도는 걸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하면서 이 세포가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순환이 일어나는지 그 순환의 과정에 대해서 혈액이 돌아서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고요. 순환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혈액을 우리가 이 빨간색 택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내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막연하게 혈관 길이가 엄청 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지구가 있어요. 성인의 혈관 길이를 재어봤더니 약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대요. 이게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거든요. 엄청나죠? 이러한 이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한다는 거고,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우리 몸속에서 24시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흐르고 있다는 거. 이 심장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심장에서 혈액이 우리 몸으로 보내지고,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혈액도 다시 심장을 통해서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 심장을 우리가 택배 과정을 설명해 볼 때 우리가 출고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심장은요, 우리 주먹만한 크기예요. 굉장히 좀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심장이 펌핑을 하지 않으면 혈액이 전신을 돌 수가 없어요. 심장이 일으키는 이 박동에 의해서 혈액이 돌게 되는데 약 하루에 10만 번의 펌핑을 한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펌핑을 통해서 흐르는 이 혈액의 순환 양이 약 7천에서 8천 리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500ml 생수를 생각해 볼 때 약 14,000개에서 16,000개 정도가 우리 몸속에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양이 24시간 동안 이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양이래요. 많은 만큼, 그리고 길이가 정말 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심장을 우리가 택배 과정에서 놓고 볼 때 중앙물류센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택배차에 많은 제품들을 싣고 떠나잖아요. 그럴 때 이 택배차를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우리 중앙물류센터에서 수십 대 수백 대의 택배 차량이 전국을 돌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우리 택배 차량이라고 비유를 해보고 이 택배 차량이 돌게 되는 곳이 고속도로잖아요. 그게 바로 동맥입니다. 네,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흘러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고속도로를 지나서 각각의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면 이 집 앞에 택배가 다들 배달되게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우리 몸을 놓고 볼 때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에서 택배가 개인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택배를 받게 되면 거기 나오는 어떤 빗방스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게 바로 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뭔가를 회수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노폐물들을 다시 해수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처 해소가 되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림프관이나 통해서 다시 재해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림프절 안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요원이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동맥은요, 제가 고속도로랑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심장에서 동맥을 타고 산소와 영양소가 배달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배달이 될까요? 모세혈관에서 세포, 각각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이 되거든요. 이 전달된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받고 나면 우리가 산소 찌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영양소 찌꺼기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회수해서 심장으로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맥입니다. 정맥을 통해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이 회수가 돼서 다시 우리 심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바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서는 회수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인체의 간과 심장입니다. 간은요 굉장히 강력한 해독기관이거든요. 간과 심장이 여기서 남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곳인데 간에서는요 이걸 분류센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알코올이나 독소, 약물 같은 특수 쓰레기를 선별을 하고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에요. 그리고 심장은 간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서 다시 소변으로 배출하는 간에서 한번 걸러내고 심장에서 또 한번 걸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해독 기능을 하는 곳들이거든요. 1차적으로 이러한 노폐물들을 제거를 하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혈액이 심장에서 이제 펌핑이 되어 나갈 때 정말 힘있게 나가야 될 거잖아요. 고속도로가 만약에 뻥뻥 뚫려 있다 그러면 이 택배 차량이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달릴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정말 많거나 뭔가 장애물들이 있으면 운전을 할 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혈관 안에 혈액이 달리는데 걸림하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 사이사이에 찌꺼기들이 차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다? 속도도 느려지고 이러한 것들이 굳어지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겠죠. 바로 동맥경화라는 질병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맥귀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맥에는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맥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쓰레기들이 중간중간에 정체가 돼서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정맥류 경험하신 분들 있죠. 뒤에 섰을 때 파랗게 이렇게 혈관이 뭉쳐 있는 거. 그렇게 되면 다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맥을 통해서 빠르게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빠른 처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정체가 됐을 때 이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 정맥류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동맥을 통해서 길이 잘 뚫려서 잘 가기도 해야 돼요. 모세혈관까지. 그러고 나지만 모세혈관까지 잘 간 그런 산소 영양소를 잘 공급하고 남아있는 찌꺼기도 정맥을 통해서 잘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길들이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러한 과정들이 오랜 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질병들까지 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순환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순환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폐순환과 이런 체순환이라 표현을 하는 게, 체순환이 뭔가요? 심장에서 우리 몸 한 바퀴를 도는 걸 체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체순환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폐순환이거든요.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이 정맥에서 교환을 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폐순환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폐순환은 심장에서 폐로 가서 산소, 이산탄소를 교환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굉장히 짧은 순환이긴 하지만 순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이 폐순환이죠. 그리고 림프관인데요. 좀 전에 제가 정맥을 통해서 이런 쓰레기들을 해소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맥을 통해서 미처 해소되지 못했던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산소 찌꺼기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해 오는 것이 바로 림프관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이름을 우리가 림프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림프액 속에는요, 물도 있어요. 노폐물도 있고,
그리고 미처 해소되지 못한 단백질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 그리고 림프구가 있는데 이 림프구에는 면역세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순환이 잘 될 때 우리가 건강하다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림프 순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림프 순환이 막히면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바로 부종이거든요. 이게 부종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이 좀 잘 붓는다라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너무 자주 붓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부종 림프액 정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이러한 독소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게 되면 상상을 해보시면 세포 주변이 더러워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포가 굉장히 피로해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노폐물 독소 때문에 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결국은 세포가 피로하고 염증이 생긴다는 건 우리 몸이 작동하는데 기능이 약간 좀 좀 느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피부에 우리 평소 나지 않던 알러지가 올라온다든지 어떤 얼굴에 이렇게 뽀로지가 올라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림프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림프 순환이 또 잘 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면역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 면역세포가 이동을 해요. 그런데 림프관을 통해서 이 림프구가 잘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방어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가 림프액이 순환이 될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림프절이라는 곳을 통과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모든 부분이 림프절이거든요. 여기를 통과를 해야 1차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선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 전체를 돌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균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순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론입니다. 우리 몸의 순환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순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그리고 두 번째는 림프순환, 그리고 세 번째는 폐순환입니다. 이 세 가지 순환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오늘 얘기를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의 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거잖아요. 이런 증상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뭐 손발이 자주 저린다거나, 그리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거나,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 그리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숨이 찬다, 이런 거 폐순환에 좀 약해져 있는 경우거든요. 저는 어제 이제 잠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손목부터 시작해서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약간씩 저리는 거예요. 그 제가 만약에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면 그냥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좀 만져주고 끝났을 건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여기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런데 이 누르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순환을 시키는 행위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림프가 정체가 되어서 여기가 저릿저릿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져주는 것보다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면 여기서 이렇게 림프액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배출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만져주면 그냥 꾹꾹 눌러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TV를 잠시 보면서 눌렀더니 금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건강 미션입니다. 네. 사실 순환을 좋게 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꾸준한 습관으로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사실 순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분을 잘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포에 대한 세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인데 세포 건강을 위해서도 수분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이 커피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음료로 마시는 거 말고 순수하게 수분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걸 꼭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30분마다 일어나가지고 한 3분 정도 의도적으로 걸어주시라는 거죠. 이거 과정 하나만으로도 순환이 잘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은 가볍게 종아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이 종아리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혈액순환과 동시에 림프순환을 하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혈액 같은 경우는 펌핑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심장 펌핑에 의해서. 그런데 림프 순환은 밑에서 뭔가 짜준 압력이 없으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드는 행위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수시로 한 번씩 한 10번씩만 해줘도 이 종아리 근육이 탁 조여지면서 림프 순환을 확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돕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림프순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면역 기능이 저하가 올 수도 있고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아주 단순한 행동들로 우리가 면역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끝났네요. 우리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볍게 하면 몸도 함께 가벼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해요. 많은 이해를 드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네.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세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다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